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세상이 떠들썩한 때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 25분. 꽤 이른 시각에 이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축구하러 가시는 길이세요? 네네.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일산으로 가요. 일산이요? 네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축구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축구장이 없어서 근처에. 아, 동네에 축구장이 없어서. 뭐 진짜 찍어? 저번 주에 장난으로 했던 소리 아니야? 안녕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아침부터 축구를 하시는 거세요? 아침에가 좀 이게 선선하고 시간대가 괜찮아가지고 이때 주로 합니다. 아, 안 피곤하세요? 좀 피곤해도 이게 축구가 재밌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만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그 해놀이 풋사장에서 자주 하는데 거기가 안 되고 이야기 여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부지런하게도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주말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나태함과 코로나 같은 방해물들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직장 가야 되고 일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축구로 처음엔 피곤했는데 막상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찍 일어나게 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곳에는 축구를 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 어디서 오셨어요? 저 광명 사람이었어요. 광명 사람이에요. 네, 광명에서 왔는데 너무 축구 시설이 광명에서는 없고 해서 일산까지 와서 이제 축구하고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구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산 속으로 왔어요. 우리 보세요, 산.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나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축구를 할 장소를 찾는 것은 매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빌릴 수 있는 구장이 한정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체육 실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조사에 지금 따르면 헬스장 같은 피트니스 같은 장소들은 인구 대비 면적이나 개수가 지금 되게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축구장과 농구장 같은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수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그마치 22,000여 개의 생활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75%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간이체육 시설에 불과합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생활체육 예산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공간은 넓은 공간에 비해 정해진 인원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피트니스 센터는 좁은 공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회전율이 더 좋게 되고, 따라서 그 회전율이 좋게 된다는 의미는 개인 각각 인원들에게 부담되는 이용료가 적게 돼요. 하지만 생활체육 공간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적다 보니까 각 사용자들에게 대한 부담이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는 훨씬 피트니스 센터를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생활체육 공간들의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는 노화되어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보수하기에 지금 급급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풋살장.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볼 건데요. 기온이 35도에 육박한 더운 날씨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시간이나 걸리는데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축구 하러 왔죠. 축구 좋으니까 하러 왔죠. 아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알바까지 1시간 미뤘는데 재밌게 하고 가야지. 알바까지 미루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그냥 진짜 축구가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안 더우세요? 아 기분이죠. 근임 때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 저 다음 주 월요일에 갑니다. 이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시간 안 아까우세요? 아, 축구하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든 구장을 예약하여 축구를 즐깁니다. 도대체 이들의 열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축구하신 이유가 뭐세요? 삶의 낙, 친구들과 이제 다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땀도 낼 수 있고 재밌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축구하시고 뭐 건강이라던가 이런 거 변화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축구하고 건강이 더 안 좋아졌지. 발목과 무릎과 다 안 좋아졌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스포츠 복지. 이것을 통한다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열정과 나라의 도움이 합쳐져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복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시 말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 병원에 가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스포츠 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소득도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 지금의 현재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에 맞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간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노력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 그에 맞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면서 더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